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단돈이면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깨는 일 없이 아침까지 푹 잘 수 있습니다. 비싼 수면제도 쉽게 해내지 못하는 기적 같은 일이죠.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이해합니다. 저 또한 수십 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야간요, 불면증, 얕은 잠 같은 문제들은 약이나 수술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약 하나 없이 너무나 간단해서 오히려 놀라워하는 방법 하나만으로 수만 명의 환자들이 숙면을 되찾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 비결은 수십 년간 저에게 의술과 의사의 윤리를 가르쳐 주신 위대한 스승님을 찾아뵈었을 때 배우게 되었습니다. 스승님은 이 분야의 대가이자 정말 보기 드문 분이셨죠. 제가 놀랐던 것은 올해 바로 100세가 넘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총명하시고 혈색이 좋으시며 특히 매일 밤 다른 노인들처럼 화장실 때문에 여러 번 깨는 일 없이 아침까지 푹 주무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중년처럼 건강과 잠을 유지하실 수 있으신가요? 스승님은 온화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선생, 기억하게 인체는 놀라운 자가 치유 능력이 있네? 밤은 뇌와 몸이 스스로를 회복하는 시간이야. 만약 계속되는 화장실 출입으로 잠이 끊긴다면 그 결과는 단순히 불면증에 그치지 않아. 장기적인 수면 부족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기억력을 감퇴시키며 고혈압, 당뇨병, 심지어 뇌졸중이나 야간 낙상 사고의 위험을 높이지. 그리고 잠을 지키기 위해 비싼 약은 필요 없네? 비결은 아주 평범한 것, 시장에서 빵 한 개 값으로 누구나 살 수 있는 것에 있다네. 저는 놀라웠고 심지어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시도해보고 환자들에게도 알려주자 그 결과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과일 하나가 기적처럼 숙면을 되찾아주고 약알료를 줄여주며 몸의 균형을 맞춰주었던 것입니다. 72세에 은퇴한 교사였던 한 환자분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은 밤에 화장실 때문에 4번이나 깨고 낮에는 멍하고 피곤해서 어떤 것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노년의 숙명이라 평생 견뎌야 한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이 방법을 적용한 지 단 일주일 만에 아침까지 푹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숙면이 어떤 느낌인지 살았습니다. 지금은 20살은 젊어진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때로는 복잡해 보이는 문제의 해답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약도 희귀한 약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익숙하고 저렴한 과일 단돈 7,000원이면 살 수 있는 그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그 과일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강력한 효과가 있는지 밝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밤마다 깨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으시다면, 매일 아침 맑은 정신과 활기찬 몸으로 일어나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잘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전에 대충 두고 잘못된 방법으로 드셨다가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병을 얻은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저를 위하여서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영상 하나를 보는 데는 몇 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수십 년의 시간을 벌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비밀의 주인공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우리 몸의 밤의 주체라 불리는 과일, 그것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먹는다고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시간에 먹어야만 바나나가 가진 힘을 최대한 발휘하여 여러분이 아침까지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다면 왜 바나나가 이렇게 기적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바나나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칼륨은 체내 수분과 염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몸에 염분이 너무 많으면 우리 몸은 더 많은 소변을 만들어 염분을 씻어내려고 합니다. 그 결과 밤중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깨죠. 하지만 충분한 칼륨을 섭취하면 몸은 다시 균형을 느끼고 불필요한 소변 생성을 멈춥니다. 이것이 야간류를 줄이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다음은 마그네슘입니다. 이 또한 바나나에 아주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천연 진정제처럼 작용하여 방광 근육을 포함한 몸의 모든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관광이 이완되면 한밤중에 뇌에 가짜 신호를 보내지 않게 되어 실제로는 화장실에 갈 필요가 없는데도 잠에서 깨는 일이 줄어듭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마그네슘이 마치 부드러운 마사지처럼 노화된 방광의 경련을 달래준다고 설명하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트립토판입니다. 이 특별한 아미노산 역시 바나나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트립토판이 몸에 들어가면 기분을 편안하고 좋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으로 전환됩니다. 그 후 세로토닌은 다시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멜라토닌은 마치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불처럼 뇌를 감아 깊은 잠에 빠져들게 합니다. 저는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비유하곤 합니다. 바나나는 우리 몸의 야간 주치의입니다. 칼륨은 수분 균형 조절사, 마그네슘은 방광 마사지 전문가, 그리고 트립토판은 신경계를 잠재우는 지휘자죠. 이 세 가지가 완벽한 삼중주를 이루어 여러분을 끊김없는 잠으로 이끌어줍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바나나의 효과가 단순히 숙면을 돕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몸은 스스로 회복하고 면역체계는 강화되며 기억력은 더 명확해지고 피부 혈색도 좋아집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잠 없이는 어떤 수면제도 가져다 줄 수 없는 부수적인 혜택입니다. 하지만 바나나가 그 효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려면 올바른 방법으로 드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이주에 깊게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실수하시지 않도록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이나 낮에 배고플 때 바나나를 드시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바나나를 수면 보조제처럼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먹는 시간을 조절해야 합니다. 바나나를 먹기에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잠자리에 들기 약 2-3시간 전입니다. 이 시간이 바로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그리고 다시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몸을 잠들 준비 상태로 만들기에 충분한 황금 시간대입니다. 잠들기 직전에 바나나를 드시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몸이 휴식 상태에 있어 소화 기능이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바나나가 좋긴 하지만 천연 당분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눕기 직전에 먹으면 위가 불편하거나 가스가 차서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은 바나나의 온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지만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냉장고에서 막 꺼낸 차가운 바나나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몸이 차고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쉬운데 차가운 바나나는 위를 수축시켜 경련을 유발하고 소화 불량을 일으켜 불편함 때문에 밤새 잠을 설치도 있습니다. 따뜻한 바나나를 드세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껍질을 벗긴 바나나를 도자기, 그릇에 담아 전자레인지에 40초 정도 드는 것입니다. 전자레인지가 없다면 에어프라이어나 기름 없는 팬에 약한 불로 살짝 구워도 좋습니다. 따뜻한 바나나는 마치 생강차처럼 신경을 안정시키고 속을 따뜻하게 하여 자기 전에 몸을 완전히 이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효과를 한 단계 더 높이고 싶으시다면 따뜻하게 든 바나나 위에 계피 가루를 살짝 뿌려보세요. 계피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손발을 따뜻하게 하며 천절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나나 속, 마그네슘, 트립토판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어 매우 효과적인 심신 안정 협주곡을 만들어냅니다. 섭취량에 대해서는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일반인의 경우 하루에 바나나 1개가 적당합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거나 혈당에 문제가 있으신 분이라면 반개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어떤 분들은 바나나의 천연 당분에 매우 민감할 수 있으니 서두르지 마세요. 또 한 가지 특히 중요한 점은 하루에 너무 많은 바나나를 특히 저녁에 드셔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어르신 환자분께서 잠을 너무 잘 자고 싶은 마음에 저녁 식사 후 바나나 3개를 연달아 드신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혈당이 치솟고 배가 더부룩하며 불안감에 밤새 잠을 설치셨습니다.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듯이 모과하면 독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면을 돕기 위해 바나나를 섭취할 때의 황금 원칙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녁에 잠들기 3시간 전에 드세요. 둘째, 먹기 전에 바나나를 따뜻하게 드세요. 셋째, 가능하다면 계피 가루를 약간 추가하세요. 넷째, 정확한 양 딱 1개만 드세요. 여러분, 바나나 1개가 평범해 보이지만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사용하면 밤의 주치가 되어 야간료를 극복하고 더 깊이 잠들며 매일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세요. 약 없이, 큰 비용 없이, 그저 따뜻한 바나나 1개와 약간의 꾸준함, 그리고 스스로를 돌보려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설명을 듣고 난 이 방법대로 해본 사람이 있을까? 실제 결과는 어떨까 하고 궁금해하실 겁니다. 야간요로 고생하다가 이 방법 덕분에 숙면을 되찾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은 대구에 사시는 한병호 씨 72세로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진료실에 오셨을 때 그는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이제 숙면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내 번이나 니다. 깰 때마다 고문 같아요. 눈은 안 떠고 다리는 후들거리고 머리는 어지러워서 걷다가 언제 넘어질지 모를까 두렵습니다. 저는 그때 그분의 표정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필요가 아니었습니다. 한때 강인했던 남성이 자신의 몸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황금 수면 바나나 요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 따뜻하게 든 바나나 한 개의 계피 가루를 약간 뿌려 드시도록 했죠? 그리고 저녁 식사는 절대 짜게 드시지 말고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유지하시라고 당부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단 10일 만에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진료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어젯밤에는 딱 1번 깼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몸이 너무 개운합니다. 이렇게 삶이 의미 있게 느껴진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또 다른 분은 인천에서 남편과 함께 사시는 강미숙 씨 68세입니다. 그분은 야간요뿐만 아니라 매일 밤 남편의 천둥 같은 코골이 소리 때문에도 잠을 못 잤습니다. 화장실 가느라 깨지 않았으면 옆에서 나는 기차 소리 때문에 깼을 거예요. 라고 농담처럼 말씀하시곤 했죠. 바나나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제 설명을 들으신 후 남편과 함께 매일 밤 따뜻한 바나나를 드셔 보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단 일주일 만에 제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희 부부 둘 다 아주 푹 잤어요. 저는 화장실에 1번만 갔고 남편은 코를 골지 않아요. 저희 집이 지난 30년 결혼 생활 동안 이렇게 조용했던 적이 없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광고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꾸준히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실천한다면 정말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왜 바나나 1개가 이렇게 기적 같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비밀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몸 안에 있습니다. 제가 공유해드린 결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매우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안심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몸속을 깊이 들여다보며 바나나가 어떻게 작용하여 수면 활동을 조절하는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저에게 의사 선생님 바나나 1개 먹는다고 어떻게 불면증이나 야간요가 낫나요? 꼭 지어낸 이야기 같아요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바나나가 그토록 대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본래 비상하게 똑똑해서 올바른 열쇠만 쥐어주면 스스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선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름은 낯설지만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밤에 잠을 잘 때 바소프레신은 방광이 너무 많은 소변을 만들지 않도록 지키는 문지기와 같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화장실에 가려고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잘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바소프레신 분비량은 줄어듭니다. 예전에 문지기는 피곤해지고 졸면서 임무를 게을리하게 됩니다. 그 결과 방광의 문이 밤새 열려있게 되고 여러분은 여러 번 화장실에 가야 하며 잠은 조각나게 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전해질 불균형, 구체적으로는 체내 칼륨과 나트륨의 비율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몸을 용수철 저울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항상 양쪽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저녁에 짠 음식을 드시면, 예를 들어 매운 라면 한 그릇, 짭짤한 젓갈이 센 김치찌개나 짠 밑반찬을 드시면 혈중 나트륨 수치가 높아집니다. 이때 몸은 염분을 희석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수분을 밖으로 배출하려 합니다. 그 결과 방광이 소변으로 가득 차서 계속 잠에서 깨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녁에 짠 음식을 먹기만 해도 야간료가 심해지는 단순한 이유입니다. 이때 바나나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바나나에는 나트륨과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칼륨량이 충분해지면 몸은 더 이상 과도하게 수분을 배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몸속에 전해질 저울이 다시 조절되고 야간에 소변 보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세 번째 요인은 방광의 노화입니다. 젊은 사람의 방광은 새 고무풍선처럼 팽팽하고 유연해서 가득 찼다는 신호를 뇌에 보내기 전까지 많은 양의 소변을 담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풍선은 탄력을 잃습니다. 건조해지고 뻣뻣해지며 수축되죠. 소변이 조금만 차도 방광은 도와달라고 소리치며 뇌의 소변이 마렵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밤에 여러 번 소변을 보지만 매번 양은 매우 적습니다. 이는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수면 부족으로 몸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바나나는 어떤 도움을 줄까요? 바나나에는 천연 마그네슘이 들어 있습니다. 이 미네랄은 근육, 특히 방광 근육의 경련을 줄이고 진정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방광이 유한되면 더 이상 거짓 신호를 계속 보내지 않게 되고 그에 따라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어듭니다. 동시에 바나나는 세로토닌으로 그리고 다시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는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을 공급합니다. 멜라토닌은 몸이 깊고 자연스러운 잠에 빠지도록 돕는 호르몬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잠들기 전에 따뜻한 바나나 한 개만 먹어도 더 쉽게 잠들고 잠이 더 깊어지며 덜 깨는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니 명확한 연관성이 보이시죠? 바나나는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노년의 야간뇨와 불면증의 세 가지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합니다. 나트륨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칼륨을 보충하고 신경계가 멜라토닌을 분비하여 깊은 잠을 자도록 도우며 방광이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않도록 이완시켜줍니다. 저는 바나나가 만병통치약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시간에 꾸준히 드신다면 몸은 자동적으로 조절될 것입니다. 그리고 효과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날 것입니다. 밤에 서너 번 깨던 것이 두 번으로 그리고 한 번으로 줄어들고 어느 날 아침에는 기분 좋은 놀라움과 함께 깨어날 것입니다. 어젯밤에 한 번도 안 깼네? 그것은 제가 수많은 환자들의 얼굴에서 보았던 순간입니다. 야간뇨 때문에 늘 피곤해 하시던 65세 할머니부터 불면증이 노년의 숙명이라며 절망했던 70세 할아버지까지. 그들은 자신의 몸이 올바른 방법으로 돕기만 하면 여전히 강력하게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새로운 아침에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곧 그 미소를 지으시길 바랍니다. 바나나가 숙면을 돕고 야간류를 줄이며 방광을 이완시킨다는 놀라운 효능에 대해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흥분해서 그날 밤부터 바로 시도해 보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는 정말 기쁜 일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고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제대로 실천해서 며칠 만에 눈에 띄는 변화를 느끼지만 어떤 분은 조급한 마음에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적용하여 이전보다 더 나쁜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30여년간 의사 생활을 하며 수없이 목격했던 두 가지 심각한 실수에 대해 솔직하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실수, 바나나를 너무 많이 먹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거니까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음식도 약과 마찬가지로 정량을 지킬 때만 좋습니다. 완벽 통치약으로 여겨지는 인삼도 과다 복용하면 해가 됩니다. 바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에 사시던 60대 여성 환자 한 분이 아직도 뚜렷이 기억납니다. 친구에게 바나나가 야간에 좋다는 말을 듣고는 신나서 바로 시도하셨죠. 하지만 한 개 대신 매일 밤 바나나 3개씩 5일 연속으로 드셨습니다. 결과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혈당 수치가 200, 치입까지 치솟았고 배는 가스로 찼으며 밤에는 속이 더부룩해 잠을 설치고 다음날 마음은 기진맥진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하며 그분을 병원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제가 직접 진찰하고 즉시 바나나 섭취를 중단시키고 췌장 기능을 검사하며 식단을 조절하여 혈당을 안전한 수준으로 되돌려야 했습니다. 다행히 합병증은 남지 않았습니다. 그 후 그분은 저를 보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진작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을 걸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바나나가 영양이 풍부한 과일지라도 여전히 천연 당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는 좋은 종류의 당기지만 어르신들, 특히 당뇨병, 전당뇨 또는 대사장애병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과도한 섭취가 몸이 조절할 시간을 주지 않아 혈당 상승으로 이어져 이롭기보다 해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량입니다. 일반인의 경우 하루에 바나나 1개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사질환이나 당뇨가 있는 분은 하루에 반 개부터 시작하여 몸의 반응을 살핀 후 점차 조절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 그리고 더 위험한 실수는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이 의사와 상의 없이 무심코 바나나를 드시는 것입니다. 이는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심지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매우 풍부한 데에는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에 매우 중요한 물질입니다. 칼륨 덕분에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근육이 원활하게 움직이며 신경세포가 신호를 잘 전달합니다. 하지만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해 과도한 칼륨을 걸러내지 못하면 칼륨이 혈액에 쌓이게 됩니다. 이 상태를 고칼륨 혈증이라고 하며 이는 피로, 근육경련, 손발저림, 부정맥, 심지어 갑작스러운 심정지와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75세 남성 환자 한 분을 뵌 적이 있습니다. 초기 신부전 진단을 받으셨지만 병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웃에게 바나나를 먹으면 잠이 잘 온다는 말을 듣고는 의사와 상의 없이 매일 바나나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약 한 달로 그는 부정맥과 불안정한 혈압으로 입원해야 했습니다. 검사 결과 혈중 칼륨 수치가 안전 기준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제때 발견하고 조치하여 망정이지 아니었다면 결과는 매우 심각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바나나가 나쁜 것이 아니라 아무나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건강한 신장을 가진 사람에게 바나나, 소칼륨은 몸의 균형을 돕고 여러 질병을 예방합니다. 하지만 신부전이 있거나 인공투석 중이거나 칼륨 보존饮料를 복용 중인 분에게는 바나나가 오히려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룹에 속하신다면
매일의 식단에 바나나를 추가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제가 이 점들을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바나나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 주거나의 과일이 가진 놀라운 가치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바나나는 자연이 준 선물이며 영양이 풍부하고 구하기 쉽고 사용하기 쉬우며 방법을 안다면 천연 수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약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됩니다. 그리고 의사로서 저의 책임은 여러분이 바나나를 가장 똑똑하고 안전하며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 점을 명확히 이해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황금수면 바나나 요법을 시작하실 때 두 가지 원칙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절대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정량을 지키세요. 둘째, 기저질환, 특히 신장이나 대사 관련 질환이 있으시다면 식단을 바꾸기 전에 의사와 상의하세요. 그렇게 하신다면 바나나는 편안한 잠과 지속 가능한 건강을 되찾는 여정에서 진정으로 믿음직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숙면을 돕기 위해 바나나를 올바르게 섭취하는 것 외에도 작지만이 방법의 효과를 2배 심지어 몇 배로 높여주는 황금 열쇠와 같은 습관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바나나는 첫 번째 벽돌과 같지만 견고한 잠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다른 건강한 습관들이 더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룻밤 푹 자는 것을 넘어 앞으로 몇 년 동안 그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토대이자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간단하면서도 매우 중요한데 바로 잠자리에 들기 약 1시간 전에 따뜻한 물로 목욕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늦게 목욕할수록 또는 아주 뜨거운 물로 몸을 피곤하게 해야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심박수를 높이고 혈관을 과도하게 확장시켜 몸을 흥분 상태로 만들어 오히려 잠들기 어렵게 합니다. 반대로 찬물로 씻으면 혈관이 수축하고 몸이 경직되어 내가 경계태세를 유지함으로 유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적당히 따뜻한 물이 바로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따뜻한 물로 목욕하면 온몸의 근육이 이완되고 심박수가 느려지며 목욕 후 천이 살짝 내려가면서 뇌에 이제 잠들 시간이야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많은 의학 연구에 따르면 이 습관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더 쉽게 잠들고 수면의 질도 더 깊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습관은 자기 전에 블루라이트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블루라이트는 스마트폰, TV, 태블릿, 컴퓨터 모니터에서 나오는 빛을 말합니다. 보기에는 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날이 어두워지면 몸이 이제 잘 시간이다. 신호를 보내기 위해 분비하는 중요한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을 늦춥니다. 계속해서 밝은 화면을 보고 있으면 몸은 아직 날라고 착각하여 멜라토닌 분비를 미루게 되고 그 결과 졸음이 오지 않거나 잠이 들어도 깊이 잠들지 못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잠들기 최소한 시간 전부터 전자기기 사용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대신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종이책을 읽거나 가족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제 환자 중 많은 분들이 이 원칙 하나만 지켰을 뿐인데도 일주일 안에 뚜렷한 차이를 느꼈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아랫배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많은 어르신들이 간과하지만 야간료가 잦은 분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손바닥으로 배꼽 주위를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약 3분에서 5분간 부드럽게 문질러 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동작은 복부를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증가시키며 동시에 장 신경계와 방광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방광이 이완되면 불필요한 수축이 줄어들어 밤중에 계속해서 소변이 마려운 느낌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68세 할머니 한 분께 매일 밤 자기 전에 이 방법을 실천하시도록 안내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단 10일 만에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깨는 횟수가 3번에서 1번으로 줄었고 잠도 훨씬 깊게 주무셨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호흡 명상이나 간단한 심호흡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몸은 두 가지 신경계에 의해 조절됩니다. 하나는 깨어있고 긴장했을 때 활동하는 시스템이고 다른 하나는 이완하고 쉴 때만 활성화되는 시스템입니다. 낮 동안 걱정이 많고 바빴다면
신경이 굳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뇌의 기혈을 바꿔 휴식 상태로 전환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심호흡은 가장 훌륭하고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코로 4초간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약 4초간 숨을 참았다가 입으로 6초간 아주 천천히 내쉬면 됩니다. 약 10번 반복하면 온몸이 가벼워지고 심박수가 느려지며 머리가 덜 긴장되고 뇌는 잠들 준비 신호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 습관은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수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바로 저녁 6시 이후에 짠 음식을 피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분석했듯이 짠 음식을 먹으면 몸은 과도한 염분을 추가적인 소변 생산을 통해 배출해야 합니다. 저녁에 짠 음식을 먹을수록 더 많은 소변이 생성되고 밤중에 화장실 때문에 깰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늦은 저녁에 라면 한 그릇만 먹어도 밤새 뒤척일 수 있는 이유입니다. 편안한 잠을 원하신다면 저녁 식사는 담백하고 저염식으로 유지하고 과일과 채소를 더 많이 섭취하세요. 이 습관들은 간단해 보이지만 마치 잠이라는 집을 튼튼하게 지탱하는 기둥과도 같습니다. 황금수면 바나나 요법과 결합하면 야간요 횟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몸을 균형 잡힌 상태로 되돌려 건강을 위한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매일 꾸준히 실천하면 잠이 더 깊어지고 정신이 더 편안해지며 건강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건강한 몸과 평온한 마음으로 노년의 세월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자연스럽고 안전하며 가장 중요한 장기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충분한 지식과 도구,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오늘 밤부터 바로 변화를 시작할 충분한 결심을 갖게 되셨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마치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바나나 한 개도 올바른 방법과 시간에 섭취하면 때로는 비싼 약으로도 할 수 없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바나나에는 칼륨이 풍부하여 체내 수분 균형을 맞추고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며 야간료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신경을 진정시키고 특히 방광 근육을 포함한 근육을 이완시켜 밤중에 갑자기 소변이 마려운 증상을 줄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나에는 천연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트립토판이 몸에 들어가면 정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세로토닌으로 전환되고 이는 다시 깊고 규칙적인 수면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생성합니다. 덕분에 작은 바나나 한 개만으로도 수면제 없이 자연스럽고 온전한 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모든 혜택을 얻기 위해 돈이 많이 들거나 복잡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결은 바로 여러분의 익숙한 주방에 있으며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고 꾸준히 실천하기만 하면 몸이 스스로 균형을 맞추고 회복하는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마십시오.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바나나 한 개 아주 간단하지만 여러분이 깊고 평안한 잠과 지속 가능한 건강을 되찾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공유한 내용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의 배우자 가족 중 한 분 또는 매일 아침 마주치는 이웃도 밤마다 불면증과 야간료로 고통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영상을 그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를 낙상 뇌졸 중의 위험이나 매일 건강을 조용히 파괴하는 피로부터 구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간단하지만 의미 있는 한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댓글창에 자신을 위한 다짐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오늘 밤 자기 전에 따뜻한 바나나 한 개를 먹겠습니다. 또는 오늘부터 숙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같은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보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평안한 잠과 지속 가능한 건강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되새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해하기 쉽고 친근하며 일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조언들을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그렇게 하실 때마다 여러분은 저를 응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해 건강하고 평온하게 살기로 선택했다는 약속을 스스로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지만 남은 세월을 더 가볍고 온전하며
주도적으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에 여러 번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면증으로 뒤척이지 않으며 매일 아침 맑은 정신과 건강한 몸 그리고 평온한 마음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내내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질병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간단하고 실용적인 비결들을 계속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공유한 모든 내용은 공공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기저질환이 있거나 치료 중이시라면 어떠한 식단이나 생활 습관을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숙면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